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좋아 보이는 주식을 선정하고 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죠. 가격에 집중하다 보니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기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찾아보시면 윤곽이 대충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보스턴 프로퍼티즈라는 기업인데,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 3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 중 하나가 이 보스턴 프로퍼티즈 같은 기업들인데,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기업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주 S&P 500 통틀어서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는 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고금리인 상태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서 채권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죠.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채권처럼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안정적인 이자 수령,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은 배당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주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시의 오래된 격언 중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해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맘때쯤 배당주의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 날짜를 연초 이후로 변경을 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정리하자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외면받았던 배당주들이 향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매력적인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보통 배당금은 월, 분기, 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배당주의 장점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장기간 재투자로 인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을 독점하고 있거나 성장이 끝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적습니다.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당주를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배당률이죠. 이왕이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배당률에 이끌려서 선택을 할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입자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받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즉 배당 기업이 배당금을 줄이거나 멈춘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높은 배당률보다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당주를 고를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은 바라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국내 기준 이자소득세가 15.4%가 나와요.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 각 국가별로 내는 소득세가 상이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은행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금 날짜에 맞춰서 매수했다가 배당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배당주에는 배당락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배당락일은 배당 기준 다음 날을 뜻하고 배당 기준일 직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받더라도 향후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당 1,000원씩 배당을 계산하고 매수했는데 이틀 동안 주당 1,400원이나 빠지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실적이 정체되어 있거나 이익이 하향되는 종목이라면 원금 회복은 더욱더 오래 걸릴 거고요. 너무 배당률에 욕심을 내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배당주 하면 떠오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기업들은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3M, AT&T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건데, 물론 하나같이 다 좋은 기업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배당주들을 지금부터 몇 개 쓱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인데 일명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기업이라고도 불리죠.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주지만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일 정도로 전 세계 최대 소비국입니다. 소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1968년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4년 동안 인수한 기업만 약 130개가 될 정도로 거침없는 기업 인수를 통해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최근 2019년도 경쟁업체인 어드밴스드 디스포저를 29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죠. 2018년도 기준 미국 폐기물 처리 기업의 점유율 부분에서도 주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굳건하게 민간 기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매수한 비중이 본인 포트폴리오의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기업이죠. 쓰레기는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티 인컴인데요. 미국의 배당주를 처음 투자하실 때 리츠 관련주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리츠는 미국의 수많은 통신타워와 해당 부지를 소유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자산 유형을 리츠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주 S&P 500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보스턴 프로퍼티즈도 대표적인 오피스 리츠 기업이고요. 통신 인프라 쪽은 AMT가 있고 각 분야별로 많은 리츠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얼티 인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죠. 제 개인적인 견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리얼티 인컴의 거래처 산업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체인점이나 대형 주차장,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 등 필수 소비재 성격의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나거나 임대료를 못 낼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얼티 인컴은 공실률 1%대로 다른 리츠 기업들과도 비교도 안 되는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2분기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용도 92%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투자자산 비중의 3.4%를 영화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OTT 서비스로 인해 현재 영화관 산업이 힘든 상황이죠. 특수관에서 콘서트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대여하는 등 각종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영화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 1위 건강보험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2019년도 기준 미국 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인구의 건강 및 치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공보험보다 민영보험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GDP 대비 의료 지출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죠.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사와 병원용 의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보험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제약과 약국 서비스를 대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기업에 가입한 숫자는 5천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은 삼성보다 더 높은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민영보험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2018년도 칠레 보험사도 인수하면서 글로벌 사업도 확장 중에 있죠. 헬스케어 산업은 개인적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주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과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높은 배당률만 보고 덜컥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배당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수익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취급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섹시한 종목들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CHD 같은 고배당만 모아놓은 배당주 ETF 상품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